XRP 레저, 그러니까 XRP의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의 검증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드들, 이 노드들 중에서 45%가 지금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강제 퇴출될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하면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지금 현황을 좀 보면 XRP 같은 경우에 노드 운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행할 XRP 물량을 다 발행을 끝냈죠. 예. 1,000억 개 발행을 끝냈기 때문에 채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과는 지금 좀 현황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증자, 밸리데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블록체인으로서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약 55% 정도만 XRP 레저가 요구하는 그런 버전의 업데이트가 돼 있고 나머지 45%는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간략합니다. 간략한데 결과가 좀 복잡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리폴드 3.0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게 노드분포 데이터를 보면 3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6.2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게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합친 이게 55%인데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2.6.2 버전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2.6.1이나 2.5.1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버전 노드들이 45%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갈려요. 퇴출된다면 이거는 네트워크가, 즉 블록체인이 XRP 레저가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 왜냐면 거의 45%에 달하는 노드가 당하는 거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괜찮다. 왜냐면 그거는 완전 퇴출이 아니라 그냥 어떤 거버넌스의 어떤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시스템 운영에 어떤 노드로서의 기능은 그냥 여전히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스템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설사 업데이트를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퇴출돼서 원래 노드로서의 역할을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업데이트된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데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있는데 뭔가 업데이트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거의 모든 노드들이 이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네트워크를 짰는데 뭐 예를 들면 4%도 아니고 45%가 이거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업그레이드의 안정적인 구현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 수 있죠. 그 정도 한에서만큼은 이거는 XRP 레저의 좋은 소식이 아니다. 물론 완전히 그 노드들이 100% 퇴출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네트워크의 어떤 성능이나 안정성, 완전성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드하는 원래의 취지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불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라고는 전제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루즈한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이 원래 리플랩스에서 얘기하는 90%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갖고 이게 업그레이드의 원래 구현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공유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일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